믿기 어려운 일이 프랑스를 덮쳤습니다. 지금 파리의 교육 당국자들은 물론 프랑스 사회 전체가 뒤집어진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까지 수천만 유로를 들여가며 가르쳤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언어는 다름 아닌 한국어였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의 투자 셀 수 없이 반복된 회의와 연구가 단 한 번의 BTS 공연 앞에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험에도 진학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낯선 언어를 프랑스의 아이들이 앞다투어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는 물론 거리에서도 심지어 저녁 식탁에서도 한국어가 들려옵니다. 프랑스 교육부 자문위원으로 20년 넘게 근무한 제가 본 프랑스 아이들의 표정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겨움도 짜증도 아닌 진짜 즐거움과 열정으로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정부가 그렇게 밀었던 외국어는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고 한국어만이 아이들의 영혼을 사로잡았을까요?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프랑스 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어가 만들어낸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명의 시작 그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국 출신의 클레어 윌슨이라고 합니다. 교육 커리큘럼 전문가로 프랑스 정부의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파리 외곽 공립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 복도는 소란스럽고 분주했어요. 교실마다 다른 모습으로 수업이 진행 중이었고 저는 노트에 열심히 관찰 내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낯선 노래소리. 호기심이 생겨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운동장 구석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소녀를 발견했어요. 혼자서 춤을 추고 있었죠. 잠시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한 손에는 이어폰 다른 한 손에는 노트를 들고 있었어요. 소녀는 음악에 맞춰 춤도 추고 가사를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죠. 프랑스어도 영어도 아닌 언어였으니까요. 실례합니다. 제 목소리에 소녀는 깜짝 놀랐어요. 이어폰을 빼고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그냥 방금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던데 어떤 언어인지 궁금해서요.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어예요. 한국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파리 외곽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프랑스 소녀라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13살 마르소 드샹입니다. 마르소의 노트를 살펴보니 한국어 가사와 번역 그리고 발음 기호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지 물었어요. 마르소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요. 제가 혼자 배웠어요. BTS랑 뉴진스 노래를 좋아해서요. 처음에는 노래 가사만 알고 싶었는데 이제는 일기도 써요. 다른 학생들이 수학과 문법 시간에 지루함을 느낄 때 이 소녀는 자발적으로 외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인가요? 다른 언어도 많은데. 마르소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언어를 알면 제가 누군지 말할 수 있어요. 프랑스어로는 못하는 말을 한국어로는 할 수 있거든요. 이상하죠? 그 순간 제 가슴에 무언가 깊이 박혔습니다. 13살 소녀의 말이 제 교육 이론보다 더 깊게 느껴졌어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과 연결된다는 생각. 마르소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교육적 통찰을 말한 겁니다. 전 여기서 혼자 연습해요. 다른 애들은 별로 관심 없거든요. 마르소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혹시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 마르소가 배우는 방식이 정말 흥미로워요. 마르소는 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점심시간에 여기에서 만나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에밀리, 오늘 어떤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시험도 없고 성적도 없는 언어를 배우고 있었어. 그것도 춤추면서 말이야. 에밀리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 마르소 현상을 더 깊이 조사해 봐야겠다고요. 어쩌면 여기에 교육의 미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약속대로 마르소의 반을 방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수업 관찰을 하기로 했죠. 마르소의 반은 전형적인 프랑스 공립학교 교실이었어요. 30명가량의 학생들이 앉아 있고 선생님은 문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뒷자리에 앉은 몇몇 학생들이 책상 아래에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노트였어요. 노트 위에는 한국어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마르소에게 물었어요. 아까 친구들과 주고받던 게 있던데 그건 뭐야? 마르소는 씩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한국어 일기장이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저만 쓰다가 친구들이 궁금해해서 보여줬는데 이제는 반 전체가 돌려 읽어요. 놀라웠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언어를 배우고 있다니. 점심시간 마르소는 저를 운동장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이미 7, 8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르소가 뭔가를 틀자 신나는 케이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자, 오늘은 내 마음의 불을 지펴라는 문장을 배울 거예요. 따라 해보세요. 놀랍게도 아이들은 진지하게 따라 했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도 추고 발음도 연습하면서요. 이게 바로 마르소의 비공식 수업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6개월 정도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아졌어요. 마르소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그날 오후 마르소의 반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아요. 특히 마르소 같은 아이들은 머릿속에 온통 그 한국 노래들 뿐이죠. 시험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같은 아이들인데 정규 수업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마르소의 비공식 수업에서는 열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프랑스의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과 마르소의 자발적 학습법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었어요. 한쪽은 강제와 의무, 다른 쪽은 열정과 자발성, 한쪽은 지루함, 다른 쪽은 즐거움. 에밀리가 들어오며 엄마, 뭐해요? 하고 물었어요. 그냥 좀 특별한 아이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오늘 그 아이가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걸 봤는데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배우더라. 나도 BTS를 좋아해요. 마르소가 바로 그 노래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교육에 대한 열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요즘 삶의 회의를 느끼던 저에게 마르소는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어 주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알던 교육의 방식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배움을 갈망하고 있어요. 다만 그 방식이 다를 뿐이죠. 마르소를 관찰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르소의 노래교실은 8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반 아이들까지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느 날 마르소가 들떠서 저에게 뛰어왔습니다. 클레어, 이것 좀 봐주세요. 마르소는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지가 열려 있었고 조회수가 표시되어 있었죠. 무려 5만 뷰. 이게 뭐냐고 묻자 마르소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교내 발표회에서 한국어로 노래했어요. 누가 영상을 올렸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대요. 영상에는 마르소가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게 한국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아래에는 댓글이 수백 개. 대단해, 나도 배우고 싶어. 이 학교 어디야 같은 반응들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리옹이랑 마르세유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 아이들도 저처럼 한국어 모임을 만들었대요. 저보고 선생님이 되어 달라고 하는데요. 13살 소녀가 전국적인 언어 운동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의미가 있었죠. 마르소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마르소의 활동을 못마땅해 하던 그도 이제는 달라져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 장난인 줄 알았어요. 마르소의 프랑스어 성적이 올랐어요. 게다가 다른 과목들도요. 저 아이가 우리 교육보다 빠른 것 같아요. 마르소는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살아내고 있어요. 우리가 수십 년간 가르쳐온 방식보다 더 효과적으로요. 다음 날 저는 마르소의 비공식 수업을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교육부 동료들에게 보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전화로 이메일로 질문을 쏟아냈죠. 이건 통제된 실험인가요? 마르소는 어떻게 가르치도록 훈련받았나요? 이 방법론을 다른 언어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에요. 한 소녀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그녀를 가르치지 않았고 훈련시키지도 않았어요. 한 동료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13살 아이가 교육 방법론을 개발할 리 없잖아요. 제가 확신을 갖고 말했죠. 마르소는 그저 좋아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열정이 전염된 거죠. 그날 밤 파리 시내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르소의 방식이 주류 교육계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쩌면 이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달리 말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마르소의 집을 처음 방문한 날 약간 긴장했습니다. 에밀리를 데리고 갔는데 둘은 금방 친해졌어요. 마르소의 방은 한국 아이돌 포스터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한국어 단어장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글로 쓴 일기장이 놓여 있었죠. 마르소의 어머니 소피는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마르소가 학교 공부는 안 하고 이상한 언어만 배운다고 걱정했지만 이제는 저도 배우고 있어요. 그녀는 마르소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요즘 저녁은 한국어 받아쓰기 시간이에요. 마르소가 저를 테스트한답니다. 처음엔 그냥 딸을 응원하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재미있더라고요. 마르소가 남편에게도 한글 단어를 가르치는 중이에요. 엄마는 가끔 한국 드라마도 봐요. 소피는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한 가족이 함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에밀리도 흥미를 보였어요. 엄마, 나도 배울 수 있을까? 당연하지. 마르소가 즉시 대답했죠. 그리고는 노트를 꺼내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과 마르소 가족은 가까워졌어요. 주말마다 만나 함께 식사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밀리는 마르소의 열렬한 제자가 되었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문서화했어요.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르소 반의 학부모 모임에서 몇몇 부모들이 한국어 학습 그룹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저희는 마르소 수업을 따라하려고 넷플릭스 한국 계정을 만들었어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걸 저희도 알아야 하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들의 관심사를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성적을 걱정하는 대신 아이들의 열정을 함께 나누기로 선택한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소피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클레어 고마워요. 마르소가 이렇게 주목받는 건 처음이에요. 항상 조용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있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신감이 넘쳐요. 소피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르소의 한국어 학습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그녀의 정체성과 자신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한 걸요. 마르소 덕분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마르소처럼 될 수 있을까? 딸의 눈에서 반짝이는 열정을 보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기만 하면 돼. 그날 밤 오랜만에 교육부 보고서를 작성하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변화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마르소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저희 가족은 이미 작은 혁명을 시작한 셈이니까요. 교육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20명의 교육 전문가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있었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발표 자료의 첫 페이지에는 큰 글씨로 마르소 현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프랑스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흥미로운 교육적 현상에 대해 논의하려 합니다. 슬라이드에 마르소의 사진이 나타났고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이 소녀는 마르소 드샹 13세입니다. 6개월 전 그녀는 좋아하는 K-팝 가수의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프랑스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파리리옹 마르세유 낭트. 현재 프랑스 전역 47개 학교에서 마르소 스타일의 자발적 한국어 학습 그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는 약 1200명으로 추산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이건 교육이 아니라 감정 소비입니다. 아이들이 대중문화에 빠져 학습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죠. 곧바로 열띤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유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시작이라고 옹호했죠.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한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실제 언어 능력이 향상된다는 증거가 있냐고요? 제가 마르소 반 학생들의 성적 변화 그래프를 보여주며 대답했어요. 한국어 학습 그룹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른 언어 과목에서도 성적이 향상됐습니다. 특히 영어와 스페인어에서요. 그럼에도 반대 의견은 계속됐습니다. 이건 정규 교육 과정을 위협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방법론이 있는데 왜 10대 소녀의 아이디어를 따라야 하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반박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고 이해하는 언어를 왜 부정합니까? 마르소는 우연히 효과적인 학습법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교과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죠.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고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교육부 차관이 말했어요. 이 현상은 더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윌슨 씨 파일럿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세요. 소규모로 시작해서 효과를 검증합시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마르소의 전화가 왔어요. 클레어, 우리 학교에 공식 한국어 동아리가 생겼어요. 교장 선생님이 허락해 주셨대요. 마르소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흥분은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축하해 마르소, 넌 정말 대단해.
아니에요. 클레어가 없었으면 아무도 저를 진지하게 봐주지 않았을 거예요. 마르소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그녀를 발견한 게 아니라 그녀가 저를 일깨워준 거였어요. 잊고 있던 교육의 본질 배움의 기쁨을 다시 느끼게 해준 거죠. 이제 한 소녀의 자발성이 국가교육 담론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소는 이미 작은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결정은 생각보다 빨리 내려졌습니다. 저는 한국어 파일럿 프로그램의 실무 책임자로 임명됐고, 놀랍게도 마르소는 공식 학생 홍보대사가 되었어요. 13살 소녀가 국가교육 프로그램의 얼굴이 된 건 프랑스 교육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죠.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 프로그램은 내가 시작한 거야.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럼 제가 교재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내가 얘기하려던 거야. 커리큘럼 계획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내 방식을 모델로 삼을 거야. 노래로 배우고 움직이면서 익히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피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르소 진짜 선생님이 되는구나. 첫 회의는 긴장됐습니다. 10명의 언어 교육 전문가들 앞에서 마르소와 함께 발표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마르소는 떨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학습법을 설명하고 실제로 시범도 보였습니다. 언어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거예요. 제가 보고 싶다라는 한국어를 배울 때 그냥 단어를 외운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더 오래 기억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마르소의 진정성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녀가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한국어 노래 발표를 보고 나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저는 마르소를 모델 삼아 교재를 설계했고 그녀의 학습 방식을 체계화했습니다. 모든 단어는 K-팝 노래나 한국 드라마 대사에서 시작해 실생활 대화로 연결되는 구조였어요.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교재의 실존 인물인 마르소가 등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각 단원마다 마르소의 팁이라는 코너가 있어서 그녀만의 학습 비결을 공유했죠. 외국어 교재에 학생이 등장한 건 프랑스 교육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파일럿 프로그램은 파리 리옹 마르세유의 12개 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 수업을 참관했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론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마르소의 방식이 통할까 하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첫 수업은 마르소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게 교실 앞에 섰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한국어를 배울 거예요. 근데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느끼면서 배울 거예요. 수업은 놀라울 정도로 활기찼습니다. 아이들은 의자에서 일어나 춤을 추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한국어 단어와 표현을 익혔어요. 40분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수업이 끝났을 때 아이들은 더 하자고 졸랐습니다. 나중에 한 교사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마르소의 수업은 집중이 아니라 몰입이에요. 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우더라고요.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기존 외국어 수업에서 흥미를 잃었던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에서는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달 후 첫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파일럿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의 90%가 기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고 78%는 다른 언어 학습에도 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교육부에 보고했을 때 차관은 크게 만족했어요. 윌슨 씨,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잠재력이 있어 보입니다. 저녁에 마르소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짜요? 다른 학교에도 이 수업이 생긴다고요? 넌 이제 정말 유명한 선생님이 되겠는걸? 클레어, 저는 그냥 좋아서 시작한 건데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가장 위대한 변화는 종종 작은 열정에서 시작되는 법이란다. 그날 밤 에밀리에게 마르소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에밀리도 이제 마르소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마르소 같은 아이는 흔치 않아요. 그녀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단순한 언어 재능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죠. 그리고 그 힘이 지금 프랑스 교육의 오래된 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마르소의 한국어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은 12개 학교에서 50개 학교로 확대됐고 학생 수는 5,000명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6년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정규 과목으로 채택됩니다.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하는 순간 저는 마르소와 함께 기자회견장 뒤편에 서 있었어요. 마르소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살 소녀의 작은 실험이 국가교육정책을 바꾸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기자회견 후 장관이 마르소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네가 바로 우리 교육의 미래야 고맙네. 마르소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자부심이 빛났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뭉클했습니다. 교육의 진정한 주체는 항상 학생들이었는데 우리 어른들은 그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발표 다음 날 마르소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비밀스러운 모임이 아니라 공식 수업으로 자리 잡은 한국어 교실이었죠. 마르소는 공동교사로 초대받아 정규 교사와 함께 수업을 이끌고 있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마르소 선생님. 마르소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당당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배워볼까요? 수업은 여전히 음악과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체계적이었고 평가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어요. 마르소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학교 시스템에 맞게 조정한 거죠.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마르소에게 사인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곧 교실은 사인을 받으려는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이게 꿈만 같아요. 제가 그냥 좋아서 시작한 건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르소가 학교를 방문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갔는데 일주일 만에 200만 조회수를 돌파한 거예요. 댓글은 열광적이었습니다. 마르소 덕분에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학교도 마르소 선생님 와주세요. 한국어는 배우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마르소의 말 언어는 배우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은 어느새 유명한 문장이 되어 여러 학교의 졸업 앨범에 인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교육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 된 거예요. 새 교과서가 출판됐을 때 가장 놀라운 점은 표지에 마르소의 사파가 그려져 있다는 거였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과서 캐릭터가 마르소가 된 것이죠. 한 출판사 관계자가 말했어요. 마르소는 단순한 학생이 아닙니다. 그녀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상징이에요. 어느 날 저녁 마르소와 에밀리 그리고 저는 센 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부담스러워요.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모두가 저를 특별하다고 해요. 내가 한 일은 단순히 언어를 가르친 게 아니야 배움의 기쁨을 일깨운 것이 대단하기 때문이란다.
클레어가 없었다면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클레어가 저를 믿어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마르소가 저를 변화시킨 거였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이론만 말하는 자문가로 남아 있었을 테니까요. 교육의 진정한 힘은 어쩌면 체계나 시스템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순수한 열정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파리에서 열린 세계 교육박람회는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전 세계 80개국에서 교육 전문가들이 모였고 저와 마르소는 메인 스테이지 연사로 초대받았어요. 무대 뒤에서 마르소는 긴장한 듯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냥 교실에서 말하듯이 해 너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렴. 마르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대로 걸어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어쩐지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이제 14살이 된 마르소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교육 혁신의 상징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오늘 저희는 마르소 방법론이라 불리는 새로운 언어 교육 접근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소개로 발표가 시작됐고 이어서 마르소가 무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말을 이어가며 자신감을 찾았어요. 저는 BTS보다 더 멋진 교사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저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지금은 수천 명의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있어요. 청중들은 마르소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그녀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자신의 학습법을 시연했을 때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마르소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눴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어로 자기 삶을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의 페이지도 함께요. 행사가 끝나고 세계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저희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마르소 방법론을 자국에 도입하고 싶다며 열렬한 관심을 보였어요. 마르소는 그 관심에 겸손하게 대응하면서도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프랑스 전역에서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를 넘어 정체성 언어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청소년들은 한국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마르소가 말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한국어는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언어가 된 거죠. 어느 날 마르소가 저에게 작은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표지에는 한글로 첫 번째 마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쓴 첫 한국어 시집이에요. 클레어가 첫 번째로 읽어주셨으면 해요. 책을 펼쳐보니 서툴지만 진심 어린 한국어 시들이 가득했어요. 마르소의 내면 세계 꿈,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읽어보더니 자기들도 갖고 싶대요. 마르소의 시집은 작은 출판사를 통해 출간됐고 파리 책방가의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시집이 프랑스어 책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건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출판 기념회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마르소 당신의 성공 비결은 뭔가요? 저는 그냥 느꼈어요. 언어는 그저 단어나 문법이 아니라 감정이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통해 한국어를 배웠을 때 그건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감정적 연결이었어요. 그 말이 기사 헤드라인이 됐습니다. 언어는 감정이다. 14세 마르소가 말하는 교육의 새 패러다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에밀리와 함께 마르소의 첫 공식 수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교육부에서 인정한 학생 교사로 다른 교사들에게 자신의 방법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녀의 교실은 항상 웃음과 음악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클레어를 만났으니까요. 누군가가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니야, 내가 운이 좋았던 거야. 내가 내게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상기시켜줬으니까. 마르소의 방법론은 여러 언어 교육에 적용되고 있고, 그녀의 이야기는 교육 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운동장에서 혼자 춤을 추던 그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실감이 납니다. 교육은 결국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에요. 제게 한국어는 그저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었어요. 만약 그날 운동장에서 마르소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중요한 건 한 아이의 열정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파리의 여러 교실에서 아이들은 마르소처럼 언어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증인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린 교사 마르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위상을 알려드리는 꼬레아 TMI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